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한마디로 조용한 배신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제적 지원을 하셨던 사연자분은 어느 날 회한에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일 이 사연자분처럼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얼마 못 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6년 차가 되었고 이번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간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고생한 보람이 헛되지 않아 정말 많이 기뻤습니다. 입주 전에 매일 그 동네에 가서 내 집이 잘 지내고 있나 지켜보던 생각이 나네요. 이사를 한 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과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무래도 이사를 잘못 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를 하자마자 근 6년 동안 지속되었던 제 결혼 생활에 회한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이세를 갖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까지 하다못해 제 커리어까지 포기를 하면서 이세를 위해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건강하지 못한 건지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시험관 시술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불행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신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 한 번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의 치료비를 저희가 감당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남편과 의논을 끝내놓은 상태였었는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에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봅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한테 전화 받고 그래도 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전화했어. 대충 아버지 병에 대해서는 들었지? 아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한테 참 면목이 없구나. 아들은 당연히 치료비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너 입장에선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내가 이번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마. 넉넉한 시집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다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있던지라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한 거였지. 저는 미칠 듯이 아이를 가져야 한다던지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환 중인 시아버지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씀 마시라고 지금은 최대한 모든 가족들이 한편이 되어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계획은 나중에 꼭 시도를 하면 되는 것이니 개념치 말아달라 정중히 부탁을 드렸죠. 절대로 그런 말씀 마세요. 미안하다뇨.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오직 아버님만 생각하고 치료에만 집중하도록 해요. 한마음으로 뭉쳐도 모자랄 지경이잖아요. 어머님도 마음 굳게 잡수시고 우리 잘 해결해 봐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닥치다 보니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차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야 하는데 시아버지 치료 비용까지. 생각해보니 둘 다 감당을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 정도 회복선을 보이시다 결국 3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시에 남편이나 저의 지원을 고맙게 여기셨고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특히나 제게는 면목이 없으셨는지 가끔 내게 시어머니란 분이 존재하는 건가? 라고 느낄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흔한 시댁에 가서 설거지라도 한번 할라치면 제 손 망가진다고 난리를 치셨고 가끔 남편이 제게 섭섭할 만할 말들을 하면 마치 친정엄마가 되신 듯 그야말로 남편을 쥐잡듯이 잡곤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할 때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제게 조심하셨고 또한 말도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제게도 느껴졌어요. 안쓰럽더라고요. 시어머니 잘못도 아니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게다가 말조심까지 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니.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시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적게나마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 집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정도였고 가끔은 따로 용돈을 챙겨 드리기도 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 하셨고 제 손을 붙잡고는 눈물까지 흘리시곤 했습니다.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항상 미안한 일만 생기는 것 같아. 든든한 시댁이 좀 되어줘야 하는데 못난 시어머니라 미안해. 그런데 참 나는 염치 없게도 네가 너무 든든하구나. 며느리 같지가 않고 아들 한 명을 더 둔 것 같아. 사돈 어른들은 참 복도 많으시다. 어쩜 이렇게 든든한 자식을 두셨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젠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는 내 며느리고 자식이고 아들이자 딸이니까 정말 고맙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해 주실수록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저희 부부 가게 경제나 시어머니 가게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제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부분은 없지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단 한 가지 장점이 제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실함이었어요. 우선 제 일상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적어도 새벽 4시 30분이면 잠에서 깹니다. 왜냐면 첫 전철을 타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이 습관은 바로 시아버지가 병원 중일 때부터 생긴 거였는데 아침에 잠시나마 입원해 계시는 시아버지를 뵙고 출근을 했던 터라 이미 몸에 익혀버린 거였지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병원에 갈 일이 없었지만 제 책임감은 점점 높아져 갔기에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명 투잡을 하게 됩니다. 처음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019년도부터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갑자기 일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주말도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미친 듯이 일을 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생할 남편을 위해서 저는 성실하게 제 개인사업자 일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일 자체를 즐기다 보니 그 사업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만 가더군요. 나중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들어오는데 거의 하루에 많이 잡았자 3,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고되고 피곤이 쌓이다 보니 이 병을 달고 살긴 했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대견하게 생각했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신 없을 것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이후 남편은 제 사업 규모를 좀 더 키우기를 바랐고 어머니가 저와 함께 일하기를 바랐어요. 남편의 명목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공짜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에 시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토샵이나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땐 남편이 좀 답답하더군요. 어머니가 뭘 하실 줄 안다고 자꾸 일을 시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억지 좀 그만 부려.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 돼서 본인 어머니한테 꽁돈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니? 역시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니 딱 그 말이 맞나 보네. 어머니가 지금 당신 말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다. 가뜩이나 내 눈치 보시면서 사는 양반인데 일까지 시키면 아휴 어머니 자존심을 아예 바닥으로 끌어당기는구나. 그렇겐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건 무리야. 일이 더 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거든. 지금도 3, 4시간밖에 못 자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와, 자기같이 열정에 성실한 사람이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헐, 너무 당신답지 않은 대답인데? 그러니까 엄마 찬스를 좀 쓰자는 거야. 자기 말 맞다나 홈페이지도 좀 만들고 여기저기 광고하면 일이 더 들어올 텐데
자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안 그래도 지금 회사 다니면서 일하느라 주말도 없이 내내 일하면서 그냥 엄마 데려다가 매일 정도는 쓰실 줄 아시니까 그런 거라도 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연세 드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더 늙어. 노인들은 최대한 머리를 굴리고 써야 한다고. 저렇게 넋놓고 있다가 어디라도 아프면 그냥 요양병원 행인데 자기가 엄마를 받을 수나 있겠어? 아이고, 난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엄마가 머리를 굴리게끔 하라는 거야. 그래야 엄마도 정신 놓지 않으시지. 결국 시어머니와 일을 하게 되진 않았지만 부담이었던 홈페이지는 제작을 했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면서 제 일은 기존보다 2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하는 일이 남에게 맡기기가 매우 애매한 일이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통번역이었고 그 통번역된 자료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믿고 맡길 만한 직원을 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프리랜서로 몇 명과 일을 해보았는데 교정을 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번역 작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잠을 더 쪼개게 되었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전날 작업한 원고를 한번 훑어보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카톡으로 다시 한번 원고를 훑어보고 집에 와서는 오롯이 밥도 못 먹고 일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을 정도로 피곤했지만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버티었던 것 같아요. 제게 일을 맡긴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응원이었지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킨 결과 저는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라는 질환을 가지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도 비록 허리를 고쳐 세우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와도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었거든요. 열심히 제 몸 하나 불살라 정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왼쪽 팔로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 디스크는 2번 정도 시술을 받고 나서 많이 나아졌었는데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일을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즈음 집을 사야겠다고 남편과 이미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벌지 않고는 절대로 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저는 칭찬만 하고 저를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말하는 남편에게 도저히 아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밀어냈던 거였지요. 병원에서 타오는 통증약으로 버텨가며 일을 하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만일 제 상황을 알게 되면 분명히 괴로워하고 걱정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적당한 집을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저보다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남편은 저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좀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쓰기만 했던 거였죠. 차마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가는 남편에게 지금의 제 상태를 말할 순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할지 계획을 다 짜 놓았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제 개인 사업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남편과 의논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현재 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우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건너듣는 것보다는 덜 걱정을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그게 틀어지면 실망한 티를 낼 수도 있는 남편을 다그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제 일만 할 생각인데 당분간은 그 일도 좀 줄여가면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만 좀 시간을 가지고 쫓기듯이 일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일하면서 잠도 좀 자고 먹을 것도 좀 챙겨 먹고 암튼 건강을 좀 생각해야 할 듯 싶어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싶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너무 일만 하다 보니 몸이 많이 고장이 났나 보구나.
미안해서 어쩌니. 능력 있는 시댁이 아니어서 참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그런데 말이야.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고 뻔뻔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낼 순 없겠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버리가지고 두지살림 하는 거 버거울 수밖에 없지 않니? 이번에 집도 사고 니들이 부담 없이 내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도 다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건데 만일 네가 일을 줄이고 쉬엄쉬엄 한다면 우리 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집안 가장은 너잖니. 이건 내 진즉에 알고 있었어. 그런데 가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니?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해온 딱 그만큼만 말이야. 내가 정말 너무 면목이 없다. 차라리 아무 말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뒤통수를 땅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어머니의 대답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이용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남편이 제게 했던 말도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항상 남편은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같은 거 안 해도 좋고 집안 살림 안 해도 좋으니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요. 물론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의 대답과 남편이 농담조로 했던 말들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하여튼 열정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나는 당신이 참 자랑스럽고 당신이란 여자를 만난 걸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당신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정말 대단해. 누가 자기를 따라가겠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밥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돈만 많이 벌어와라. 나도 여자 덕 좀 보자. 농담인 거 알지? 제가 몸이 힘들어 오해를 했던 것일까요? 힘들고 아프다 보니 만사가 다 귀찮아져서 괜시리 심술이 난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제 몸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에게 한 이야기를 똑같이 옮겨서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비슷한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디스크 시술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는 편안하겠지만 분명히 제 성격상 견디지 못하고 일을 다시 시작할 사람이라나요? 지금껏 잘해왔잖아.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해.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하는 거 알면서 내가 자기한테 의지 많이 하잖아.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항상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 곤란하지. 그리고 일반 회사원 급여야 안정적이지만 큰돈을 만질 순 없잖아. 그런데 자기 일은 다르잖아. 자기는 하는 만큼 그게 다 돈이 되고 하는 건데. 에이, 자기가 그걸 포기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못할걸?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 자기야, 자기 할 수 있어. 이렇게 쓰러지는 나약한 여자 아니잖아. 저란 사람은 무쇠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인 건가요? 아픈 것도 견뎌야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니까 버텨야 하는 것인가요? 갑자기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고 손가락이 찌릿하고 마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남편이 너무 미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자겠다고 한 뒤 방으로 먼저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게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아프냐고 말이죠. 미안하다, 면목 없다, 염치 없다라는 말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마지막 상황에서나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습관적인 말이었고 저라는 사람을 조종하게끔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였습니다. 서럽더군요. 물론 그들이 제게 한 말은 다 진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분명히 제게 먼저 물었어야 하는 말이 있었고 저라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당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저라는 사람은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그들에게 조종당해 종노릇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몇 시간 못 자고 일하며 번 돈 중에 제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제 마음대로 쓴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항상 남편이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적게는 50만 원씩, 많게는 몇백씩 통장에서 가져갔고, 지난해 다들 너무 어려운 한 해였을 때 시어머니 기운이라도 내시게끔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드려야 하지 않아?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통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이체를 시켜 드리더군요. 그것도 다달이 말이죠. 제가 남은 아니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직접 피땀 흘려 번 돈은 아니었으니 분명히 쓰기도 쉬웠을 것이고 우스웠을 겁니다. 단돈 10만 원을 벌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였어야 했는지 그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죠. 인생에 회한이 들었고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퇴사를 했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잠시 지방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피할 이유가 없으니 저는 전화를 받았죠. 도대체 어디냐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얼른 돌아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도대체 어떤 오해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집을 나간 거냐고, 다 잘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맨날 당신은 나한테 잘못했다고만 하더라. 어머니도 맨날 면목 없다, 염치 없다, 미안하다. 그 말이 습관이 됐나 봐. 내가 지금 당신이랑 산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나는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중이야. 당신 말처럼 나는 열정적이고 나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독한 여자야.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나 이런 독한 여자한테 서러움이라는 것을 안겨줬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건 바로 내가 니들의 종년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단 한 명도 얼마나 아프냐는 말을 안 물어볼 수가 있어? 다들 내가 일을 관둘까봐 벌벌 떨기만 하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더라. 그런데도 내가 니들 가족이니? 니들이 말하는 가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죽을 때까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써먹다가 치워버리는 존재가 니들이 말하는 가장이야? 너나 어머니나 참 입만 살았고 핑계대기만 급급하고 손 안 대고 코 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같아. 곰곰이 생각해봐. 니들 모자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양심에 손 얹고 저거 좀 다독거려서 좀 더 일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쟤는 또 자기 본인한테 채찍질 하니까 살살 구슬려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이제야 니들 모자 시커먼 속내를 안 내가 바보지. 누굴 원망하겠니? 그런데 내가 일전에 너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성실함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행할 때 만일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바로 치워버리고 부셔버릴 거라고. 그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기억나니? 결과적으로 보니 니들 모자가 나한테는 장애물이었고 방해물이었었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좀 꺼져줄래? 확 걷어차이기 전에?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똑바로 전해. 미안하고 면목 없다 반복만 하지 말고 그런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이제 고작 60 후반인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아서 미안하다 말을 달고 살면 나 같으면 나가서 캐셔 일이라도 하겠어. 아니면 청소라도 하던지. 남편은 제게 용서를 구했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잘 알기에 절대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눈물 콧물을 다 짜내더군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도움을 못 주는 시댁이라 미안하다 하셨고 면목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들은 끝까지 제가 물어봤으면 하는 것을 묻진 않더군요. 얼마나 아픈 거냐, 병원을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럼 당분간 좀 쉬엄쉬엄 해보자 라는 말들을요. 저는 지금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일종의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별거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 면목 없다라는 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잘나고 착한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가고 모질고 사납게 변한 며느리만 있는 거냐고 한탄을 하셨죠.
어머니도 착한 척 그만하세요. 그동안 좋으셨죠? 조금만 칭찬해주면 소처럼 일하니까 얼마나 쉽고 재밌었었겠어요. 게다가 열심히 하다못해 본인 아들보다 더 발로 뛰어대니 우리 아들 팔자 폈구나 생각하셨죠? 그렇게 조용하게 낮은 자세로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못살게 굴고 욕지거리 하는 시어머니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란 사람이 없어지면 돈줄이 말라버리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회만 엿보고 계시다는 거 이젠 저도 알아요. 교묘하게 이 집안 종려 노릇했던 거 이제 저도 사양합니다. 그러니 그만 발톱 감추시고 이젠 드러내도록 하세요. 그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뜻은 그게 아닌데 제가 너무 좁은 생각으로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딱 한마디가 먼저 떠올랐어야 했는데 그들은 절대 그것을 몰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과 그들이 비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혼을 원하는 제가 정말 그들의 말처럼 너무 매정하고 너무한 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겐 더 이상 못 살 것만 같아요. 저도 잠도 좀 자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